정치톡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의도 나와 있습니다. 시원하실 겁니다, 뒤에. 저희들 얼굴이 좀 답답하지, 뒤는 사실은 시원합니다. 웃어야 돼. 오늘도 경인일보 우리 서울취재본부장 정의종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기자생활 한 30몇 년 했는데 예. 과거에 우리 JP라고 불리죠. 그 김종필 총재께서 곳곳에 가는 데마다 정치는 최고의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멋쟁이죠. 정치인이죠. 예. 정치는 허업이다. 네. 허무할 허해서 저는 정치부 기자도 참 허무한 직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정 본부장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허업이고 기자는 허주다. 빈배입니다. 예. 그래서 김윤환 의원 30년 기자 생활 별로 아니 남는 게 그래도 없습니다. 정 본부장은 뭐 나름 저 돈도 좀 모았고 뭐 이렇게 그 김포에 뭐 땅 샀다는 소문도 이 있고. 전국에 이 방송되면은 다 몰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사고입니다. 이거는. 오늘은 다가오는 총선에 신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통합당은 과감한 물갈이 공천으로 많은 신인들이 투입이 됐고요.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물갈이 폭은 작았지만 청와대 출신이라든지 요소요소에 신인들, 주목할 만한 신인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는 제일 통합당의 신인 중에서요. 사실은 신인 그 신인 아직 연락 없었습니까? 우리 송 대표님 그 인물도 흔하시고 그런데 예,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내일, 기다리고 있고 내일까지 저는 뭐 마감인 것 같은데 내일 이제 마지막 승인하면 끝인데 아니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본부장께서는 참 한번 뭐 내일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데 서로 이리 저는 뭐 머리는 다 당겨주고 머리는 이미 다 깎았습니다. 저는 깎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역시 대단한 말빨입니다. 예. 요 저 신인 중에서요. 사실은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나이가 75세. 우리 장기표 통합당 후보요. 예. 이 지역이 김해을입니다. 그 봉하마을이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데요. 그렇죠. 장기표 후보도 김해입니다. 고향이. 참 진짜 영원한 제야로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꼽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그하지 않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한 번씩 뵙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이 보수 쪽의 그 논리,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문재인 논리라고 해야 하는 예, 논리를 주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요. 우파 반문재인 뭐 이제 보수 우파 예. 쪽이죠. 반문재인 연대네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많은 선거에도 도전을 했고 직접 당도 만들었고 네, 한데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 정치와는 조금 예. 떨어져서 이 원내 진입하는 데는 실패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또 김정호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지역이긴 해요. 그분이 좀 의정 활동하면서 사고도 좀 치고 이번 선거는 좀 예전 같지는 않을 거고 좀 반대 좀 급부가 있을 거로 볼 때 이분이 좀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당선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자기 개인적인 정치사에서 가능성이 높고 또 장기표 의원 같은 후보 신인으로 들어오면 좋죠.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고 이 우리 민주화 운동 하시고 이 그 민주화 세력에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좀 나이가 좀 많다는 게 조금 아직도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생각도 젊으시고요. 뭐 육체적인 나이보다 정신 나이가 중요한 거니까요. 또 우리 국회 21대 국회에는 이런 분도 한 분 계셔도 괜찮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조선의 마태형격으로 그 어떤 그 보수 우파의 가치를 정립시키고 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벌써 평생에 걸친 그 민주화 운동의 예. 그 무게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통합당 후보 중에서 또 눈여겨볼 좀 독특한 분이 예. 그 서울 강남갑이죠. 그 태영호 후보. 이번 그 통합당 공천에 저는 개인적으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라이트. 예, 하이라이트. 이 과감한 거예요, 이거. 영국 그 공사 출신인데 북한 출신이고 이북 출신에 강남 그것도 그 강남 벨트의 중심에 투입했다는 거는 이거는 모험적이고 그래서 아주 그 공천을 참 잘했다. 그 당락을 떠나서 잘했다.
김종인 전 대표죠. 이번에 이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다가 무산이 됐는데요. 예. 태영호 후보에 대해서 이 국내에 뿌리가 없지 않느냐. 이 지적이 말은 거칠었지만 사실은 좀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태영호 후보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지역구 공천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사실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는 있었죠. 예. 근데 이런 과감한 통합당의 어떤 용기랄까요? 이런 파격 이게 얼마나 통할까? 상대는 민주당 사선입니다. 김승곤 의원요. 김승곤 의원. 이건 외교 통일 분야 전문가 아닙니까? 오선 도전하는 분이. 그렇죠. 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물이죠. 아무튼 이 게임 볼만하다. 근데 김성근 의원은 이미 이제 사선 의원이고 좀 피로도도 있다고 볼 때 네. 태영호 후보 같은 경우 뭐 보니까 나이는 좀 들어 보이는데 62년생밖에 안 됐어요. 예. 안 됐고 또 글로벌 인재에다가 또 외교 문제, 북한 문제 당선되어 들어오면은 좀 활동이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좀 우리가 북한 문제도 많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고 예. 외교 문제 특히 더 그렇고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걸 우리-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제 이런 분도 한번 포용할 네.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서울 강서을이죠. 김태우 후보요. 예. 이 사실은 청와대 저격수라고 불리고요.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죠. 후보죠. 김태우 후보가 이 선거에서는 얼마나 힘을 발휘할 거냐. 저는 사실 제가 그 동네 살아요. 아, 그렇죠. 예. 김승태 전 대표 지역구인데 저는 이거는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연고도 없는 분인데 다 공천을 해가지고 무슨 총선이 마치 여야의 패싸움 하는 것처럼 청와대 있다는 뭐랄까 내부 고발 내부 고발자죠. 예, 존중하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이 총선이라도 이 정치가 생활 본위로 가야 되거든요. 주민 위주로 생활 본위로 가야 되는데 이 너무 좀 이번에 대폭 물갈이가 일어나면서 영입된 신인들을 배치하는 부분요. 그 다음에 또 기존 의원들을 지역을 재배치하는 부분이 혼선이 온 건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이 김태호 후보 그게 같은 경우 뭐냐면은 결국 정치가 이제는 깊이 어떤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원 가지고 돌려막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는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 부분. 초선은 아니고 재선에 도전하는 분이지만 예. 사실은 부산으로 옮겼죠. 경기도에서 이현주 의원요. 친문 저격, 반문 저격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이현주 의원이 부산에서 성공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부산에서는 신인이 나이를 봐야 우파에서는 되는데 지금 영웅이 돼 있는데 과연 그게 국민들과 어떤 정서적으로 부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치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정치가 무슨 수도권에서 하다가 다시 부산에 가서 하고 과연 이게 맞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문제니까. 그렇죠. 지역구를 옮긴 부분은 지적이 돼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통합당이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래도 혼자서 여전사로 나서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한 부분, 과감한 그 부분은 점수를 줘야 된다. 아마 보수 우파에서 그런 이현주 의원만한 어떤 전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뭐랄까 보수 지지층들이 그에 대한 목말라 할 때 아주 여전사로 뛰면서 그런 부분이 존경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또 총선은 또 다르다. 이렇게 볼 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공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부산 영도를 원했는데 그렇다고 자기 고향에 자기가 원했던 지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옮겨지는 그것도 바람에 옆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갔고. 이현주 의원이 부산은 신인이죠. 부산으로서는 예. 남구 을이고 부산요. 그 바로 옆 남구 갑에 이제 박수영 후보가 났었어요. 예. 박수영 후보는 잘 아시죠? 알죠. 제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5년 부지사를 정도 했죠. 지냈죠. 아주 장수 경기도 무지사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큰 지역이 경기도거든요. 서울보다 더 큰 지자체인데 광역단체인데 거기에서 아주 신임을 받아서 5년간 부지사 활동을 했고 그런 경험으로 자기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정치를 이제 한번 해보겠다. 마지막 자기 경험을 한번 불태워 보겠다. 뭐 그런 신념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를 했고 또 오랜 서울법대의 하버드 출신인데 지난번에 자기가 서울법대에서도 뭐 상위 10% 안에 들었다고 자칭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나경원, 조국 다 동기예요. 82학번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제일 잘했다 그 중에서. 자기가 그 중에 이건 그 중에서는 제일 잘했고 나경원 대표나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원희룡 원희룡도 그 한국고사 전국 1등 했던 원희룡 예. 그 다 82학번들인데 거기서 뭐 원희룡과 비교는 안 해요. 그런데 뭐 자기가 상위 10%였다고 정도는 됐다. 자부하더라고. 예. 원희룡 지사가 전국 1등을 많이 했어요. 뭐 중학교 시험도 그랬고요. 나중에 사법 시험도 1등과 그랬고. 2등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1등이었죠. 그래서 그 세대에 원희룡 때문에 다 밀려났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농담이고요. 예. 저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청와대 출신입니다. 사실은 문재인의 핵심 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 후보요. 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구로을에 도전을 했어요. 지금 뭐 풀려났습니까? 지금 병원에 가 계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 코로나 그 때문에 자가격리를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가격리구나. 예. 그래서 윤건영 후보의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구로울이 원래 이게 박영선 장관이 예. 내려오선을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민주당 텃밭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김용태를 통합당에서는 저격 공천, 자격 공천,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자격 공천 뭐 자격이 너무 약해가지고 예. 상당히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한 평가를 김용태 받는데 의원도 이제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 이 양반은. 그 서울 양천에 활동하다가 이제 자격 공천이 돼서 윤건영으로 갔는데 실제 내막은 뭐 자격이라기보다는 거기서 3선을 했기 때문에 뭐 갈 사람 별로 없으니까 가서 그 3선 이상은 이번에 통합당에서 좀 컷오프 분위기였으니까 이제 컷오프를 총대를 매라. 그 자기 험지에 출마하든지 아마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 중구의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황운하 후보요. 예, 경찰 출신이죠. 그렇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기소가 되어 있는 분인데 참 뜨겁네. 이런 분을 기소가 된 분들이 이게 총선 현장에 나와 국민들한테 투표를 달라는 건 참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또 다른 모습을 보겠지만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이번 총선에 기소된 자가 공천된 분이 이분 왜 없죠? 그렇죠. 예. 직접 돼 있는 분은 그럼 뭐 언제든지 다음에 억울하면은 뭐 기소가 풀리고 무죄가 되고 무혐의 되고 다음에 언제 기회는 있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출마를 하고 공천을 받아야 되는지 비례대표 후보는 묻고 싶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구에 직접 나온 거는요.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와 맞붙는 그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요. 예. 아주 야무지고 당차다 그래요. 여기 이제 사법농단에 주도했던 이제 판사 출신이죠. 수도권에 그런 판사 출신들이 많아요. 용인 정선거구의 이탄희 후보, 예, 또 그렇죠. 금천의 최수경 그분도 판사 출신이고. 이번에 민주당은 그 법조인 출신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어떤 운동권 중심의 정당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탈피하면서 중도층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예. 그 법조 좀 전문 지식인들
이런 분들 공천을 많이 좀 한 걸로 보여지죠. 사법농단 또 의혹 그 부분에 예, 사법농단에 대한 또 있었고요. 공수처 이제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또 총선 이후에 또더 방패막이 또 공격적으로 또 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공천된 걸로 보이죠. 이번 총선에서 신인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유권자들이 직접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건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명망가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거론한 이 신인들이 어떤 선거 운동을 하게 되고 자기 이름 어떻게 알리게 될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대체로 보면은 그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다든지 유튜브가 이제 대세가 됐어요.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정 비용, 그 선거 법정 비용 15%를 홍보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홍보를 위해서 그런 뭐 최근에는 뭐 언론에 광고를 한다든지 뭐 했는데 인터넷 배너 광고를 한다든지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자체 이 그 SNS를 네. 활용을 하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많은 변화가 온 거죠. 선거 운동에도 이제 많은 예, 변화가 예. 왔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 선거 홍보물, 또 신인들은, 만약 기존 기성 정치인들은 4년 동안 어떻게 의정 활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고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죠. 아, 중요하신 지적입니다. 그럼 정본부장을 한 번씩 보면 가끔 아주 참 괜찮은 말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잘 하시는. 특히 좀 신인에 대한 기대가 저는 많거든요. 이게 우리 정치사를 돌이켜 보면은 자유당 이제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를 한번 쭉 봅시다. 그 자유 우파, 4.19 혁명 세대, 그 다음에 63 세대죠. 63 세대. 그 다음에 민청학년 세대. 그 다음에 지금 이 우리 정치를 말아먹고 있는 이 86 세대들이. 근데 이번에 86 세대들이 많이 일이 좀 물어날 줄 알았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오히려 더 굳건하게 뭉쳐 있더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신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물론 뭐 나이를 떠나서 신인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우리 정치를 좀 바꿔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정치에 대한 따끔한 얘기 좀 했습니다. 여기서 접종 할 말을 하죠. 그럼요. 정치톡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